진리에 이르는 길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를 볼게요. 뉴스 프리존 2019년 5월 14일에 나온 기사죠. 아울러 경실련은 이미 주택 보급률은 110%에 도달했다. 주택 정책을 경기 부양과 경제 성장률 상승을 위한 개발 독재 토거 정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판교 개발 재탕하는 3기 신도시 개발은 전면 철회되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죠.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아파트 공급을 실현하는 이들이 많아요. 그래요. 문재인 정부도 마찬가지죠. 경실련도 보통 마찬가지죠. 시장 원리에 입각해서 공급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집단이죠. 그런 집단들이 주로 주장하는 내용이 뭔가요? 주택 보급이 충분히 돼 있다. 이 얘기인 거죠. 그래요. 문재인 정부와 경실련의 차이는 뭔가요? 이 정도의 차이죠. 그래요. 그런 부분은 과거에 살펴봤으니까 더 이상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여간 아파트 공급을 막으려고 주장하는 이들이 항상 주장하는 내용이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었다는 거죠. 그래요.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겠죠. 그래요. 좀 거짓일 가능성이 크겠죠. 어떻게 가정을 해야 될까요? 하나의 가구는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죠. 그래요. 1인 가구든 2인 가구든 3인 가구든 5인 가구든 하나의 가구는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두 가구가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도 있죠. 그래요. 결혼한 자녀가 부모를 모시고 살 수도 있잖아요. 함께 살아갈 수도 있는 거죠. 여러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하여간 하나의 가구는 하나의 주택에서 거주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이에 입각하여 대한민국 및 대한민국의 주요 도시별 주택 보급률을 구할 수 있겠죠. 그래요. 그러면 뭘 알아야 되나요? 가구 수와 거주 가능한 장소를 알아야 되겠죠. 가구는 보면 전국이 2,089만 1,000명 가까이 돼요. 통계청 자료에 보면 거주 가능한 장소가 1,750만 개로 나와 있어요. 마음대로 적은 게 아니에요. 어디 보면 알 수 있냐면 통계청 거처의 종류 및 거처 가군 시군구 딱 치면 나와요. 전국에는 거주 가능한 장소가 1,750만 개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주택 보급률 몇 프로인가요? 83%예요. 83.8%예요. 통계청 이 자료에 입각할 경우에는. 그럼 통계청에서는 거주 가능한 장소로 무엇을 보고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겠죠. 동굴에서도 거주하려면 거주할 수 있죠. 그래요. 텐트에서도 거주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주 가능한 장소를 우선 확인해야 되겠죠. 통계청에서 언급한 거주 가능한 장소는 단독주택이 있죠. 거주할 수 있죠. 아파트도 있죠. 연립주택도 있죠. 다세대 주택도 있죠. 그래요. 이건 누구나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주택이죠. 또 뭐가 있나? 오피스텔 있죠. 오피스텔도 누구나 확인할 수 있죠.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은 뭘까요? 그래요. 뭐 상가 안에도 주택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요.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주택 이외의 거체는 뭐가 있을까요? 그래요. 자의적일 수 있는 거죠. 하여간 인간이 그래요. 거주할 수 있는 장소는 많아요. 어디까지 포함시키냐에 따라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관찰하는 것들, 주택 이외의 거처는 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것까지 포함했을 때는 어떤가요? 전국의 주택 보급률은 83.8%예요. 그래요. 아파트 비중은 더 작겠죠.
그래요. 그 생각만큼 주택 보급률이 100%가 아니에요. 주택 보급률이 110%라 했지만 경실련은 대한민국의 대부분 사람들은 주택이 굉장히 많이 보급되어 있는 줄 알죠. 최소한 100% 넘었을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정 지역 몇 군데 빼고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볼까요? 서울은 통계청에서 분류한 거주 가능한 장소는 308만 곳이에요. 가구는 400만 가구라는 거죠. 76.3%밖에 안 돼요. 주택 보급률이. 부산은 어떤가요? 가구가 139만 2천 개 정도 되는데 거주 가능한 장소는 120만 9천 개예요. 86.86%밖에 안 돼요. 서울보다는 훨씬 높죠. 서울이 제일 낮아요. 대구는 어떤가요? 79.66% 같은 방식으로. 인천은 89%, 인천이 제일 높죠. 광주는 84%, 대전은 77%, 울산은 82%, 경기도는 85%예요. 그러니까 주택 보급률이라는 거는 거주 가능한 장소를 어디로 보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넓히냐에 따라 달라지겠죠. 집은 없지만 사무실이 있어요. 사무실 쓰고 있어요, 임대해서. 사무실에서 잠을 잘 수도 있는 거죠. 그래요. 하지만 우리가 흔히 관찰할 수 있는 곳들을 가지고서 주택 보급률을 구하면 100%가 안 된다는 거예요. 지어낸 게 아니에요. 통계청 자료를 보고 한 거예요. 한번 확인해 보세요. 2019년도죠. 그래요. 그런데 통계청에는 이런 자료가 있어요. 통계청 일반가구 행정구역별 주택 유형이라서 비중이 나오는 게 있어요. 서울은 단독주택가 32%, 아파트가 50%, 연립주택 2.2%, 다세대 주택 9.4%,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1.6%, 주택 유예에 거쳐 4.6% 이렇게 돼 있죠. 그래요. 지금 주택 유예에 거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뭔지를 모르니까. 서울은 어떤가요? 단독주택 27.9%, 아파트 42.2%, 전국에 비해서 현저히 떨어지죠. 2019년도 기준인 거예요. 연립주택이 2.8%, 다세대 주택이 18.4%,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이 2.1%, 주택 유예 거쳐 6.6%예요. 그래요. 자료는 통계청 일반 가구 행정구역별 주택 유형을 살펴보면 바로 구할 수 있어요. 2019년이죠. 2019년. 지어낸 게 아니에요. 그래요. 그래서 이에 입각해서 거주 가능한 곳을 구할 수 있겠죠. 거주 가능한 곳을 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국의 아파트 비중을 알잖아요. 그럼 아파트 수를 알면 어떤가요? 거주 가능한 곳의 수를 알 수 있겠죠. 서울도 마찬가지죠. 아파트 비중을 알고 아파트 수를 알면 비례식에 각해서 거주 가능한 곳의 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전국의 아파트 수는 1045만 1000개죠. 그 전국의 비중은 아파트 비중은 50.1%예요. 다 확인 가능해요. 2019년도 기준이죠. 그러면 거주 가능한 곳은 몇 군데인가요? 2086만 1000개예요. 앞의 자료에서는 1750만 개였죠. 훨씬 많죠. 그러면 또 다른 형태의 주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접하는 주택을 가지고 이제 주택 보급률을 구하면 다 90% 이하예요. 서울은 76%예요. 그래요. 그런데 통계청에서 뭔가 좀 자료가 좀 그렇죠. 이 자료에 입각하면 비중만 나와 있어요. 뭐 어떤 집 비중만 나와 있죠. 비중만 가지고서 거주 가능한 곳을 구하면 2086만 곳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쭉 구할 수가 있죠. 서울은 397만 개가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몇 개였죠? 우리가 흔히 보는 걸로 구한 것은 서울이 308만 개였다는 거예요. 또 다른 형태의 주택들이 있다는 거예요. 통계청이 뭐 보고 있겠죠. 우리 흔히 접하는 거는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 주택 이런 거잖아요. 오피스텔, 또 비거주용 건물 내 주택, 뭐 상가 안에 있는 주택을 얘기하는 거죠. 그 외의 주택들이 또 많다는 거예요. 다 공개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주택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어때요? 주택보급, 우리 흔히 주택이라고 생각하는 것들로 주택보급률을 구하면 다 90%가 안 되죠. 서울은 76%밖에 안 돼요. 통계청 자료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쨌든 간에 비중을 가지고 구하면 전국은 2086만 개, 서울은 397만 개, 부산은 140만 개 이렇게 돼요. 그래요. 그렇게 해서 한번 주택보급률을 구해봤어요. 이러면 혹시 많은 형태의 거주 가능할 곳이 생기는 거죠. 그래도 100%가 안 돼요. 대한민국 전국은 한 99.86% 돼요. 가구가 2089만 1000개죠. 거주가 가능한 장소는 2086만 개죠. 99.86%밖에 안 돼요. 100%가 안 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경실련이 얘기했죠. 이미 주택보급률은 100%에 도달했다. 사실인가요?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요. 거짓말이에요. 확실하죠. 우리가 흔히 관찰할 수 있는 장소를 가지고 주택보급률을 구하면 90% 되는 데가 없어요. 서울은 76%. 그래요. 또 다른 뭔가가 들어가겠죠. 통계청은 그렇게 해서 또 이렇게 비중을 구했겠죠. 그렇게 해도 어떤가요? 주택보급률이 100%가 안 돼요. 확실하죠? 그래요. 그래. 텐트도 뭐 주택이라면 주택이라 할 수 있잖아요. 누군가 텐트에 살고 있으면. 또 누군가 동굴에 살고 있으면 동굴도 주택이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여간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걸로 계산을 하면 90% 되는 데가 없고, 또 모르는 게 있다고 가정하더라도 비중에 입각해서 구해도 통계청이 제시한 비중에 입각해서 주택을 구해도 어때요? 100%가 안 되죠. 안 되는 거예요. 서울 98.27%, 부산 101%, 대구 100%, 인천 99.3%, 광주 99.84%, 대전 100.0%, 울산 100.59%, 경기도 98.59%. 100%가 안 돼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거주 기능을 상실한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너무 오래돼가지고 위험해서 살 수 없는 집이 있을 수도 있고, 아주 위험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기피하는 집일 수 있잖아요. 너무 낙후된 형태의 집. 한번 볼까요? 예전에는 이런 집도 있었어요. 1970년대에 있었어요. 판잣집이죠. 판잣집이라 하죠. 이런 데가 남아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곳에서 살 수가 있나요? 남겨져 있다 하더라도. 살 수 있다 하더라도 살 수 있나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살려면 살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낙후된 형태의 집에서는. 그렇죠. 그럼 그런 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빼야 되겠죠. 도시들마다 전국적으로 그런 집들이 있겠죠. 사람들이 살려고 하지 않는 집. 그런 집들은 어떤 집인가요? 거주 기능을 상실한 집이죠. 너무 오래돼서 위험한 집이거나 누구나 기피해서 안 살려고 하는 거예요. 거주 기능을 상실한 집을 빼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택보급률 100%가 되는 데가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겠죠. 있긴 있겠죠. 농촌에 예를 들어서 농촌이든 도시도 마찬가지죠. 산업이 붕괴되면서 인구가 흩어지면 남는 집들이 있겠죠. 그런 지역 빼고는 100%가 대부분 다 안 되겠죠. 그래요. 실제로는 그런 낙후된 형태의 집, 위험한 집 이런 걸 빼면 100% 되는 지역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이 속임수 쓰는 게 아니에요. 다 확인 가능해요. 그래요. 우리가 그냥 살만한 장소를 가지고 주택보급률을 구한다면 어떤가요? 뭐 단독주택,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이런 거는 뭐 살 수 있잖아요. 뭐 아파트가 너무 뜨니까 단독주택이나 연립주택은 집처럼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뭐 그래도 살 수 있는 집이라는 거예요. 다세대주택도 마찬가지고 오피스텔도 마찬가지고 또 상간의 집도 뭐 살겠죠. 그래요. 이런 집들로 구하면 90%가 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또 통계청이 짓게 하는 다른 형태의 집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로 해도 100%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거, 주택의 범주를 어디까지 보냐에 따라서 주택 보급률은 많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회적으로 볼 때 살만한 장소다라고 생각하는 형태는 100%가 안 된다는 거예요. 90%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요. 주택 보급률 110%라는 거는 거짓말이거나 잘못 알고 있는 지식인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